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배워볼 텐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바가 제공하는 익셉션 클래스 말고 저희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만드는 작업이 많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예외 클래스들을 만들게 되고 저희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외 종류를 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예외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고 사용하는지를 직접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교재 내용은 간단히 보시고요. 실제로 코드를 진행하면서 코드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코드를 조금 볼 텐데요.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 클래스는 잔액을 갖고 있는 이 밸런스라는 이 필드가 하나가 있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어카운트를 인스턴스화 할 때 그 밸런스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withdraw, 즉 출금을 진행을 할 때 출금을 요청하는 그 파라미터의 값이 밸런스보다 클 경우에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출금을 요청하는 값이 밸런스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기존의 밸런스에서 해당 내용을 빼서 그 남은 잔액을 리턴해주는 이런 간단한 메소드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실제로 이 withdraw에서 잔액이 부족한 상황을 예외 처리 클래스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실제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exception assist라는 클래스에서 간단히 계좌 개설을 해보고요. 자, 계좌를 먼저 만듭니다. my account라고 할까요? 자, 생성을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돈을 넣어서 계좌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withdraw로 my account에서 withdraw로 출금을 통해서 저희가 5,000원을 인출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 결과 잔액을 봐야 되니까 Sout으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Sout을 통해서 my account에서 만약에 10,000원의 돈을 또 인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withdraw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꺼내고자 하는,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이 실제로 밸런스보다 적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withdraw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행을 해보면 자,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고 실제로 출금이 진행되지 않고 남은 잔액 5,000원 이렇게 들어있는 이 코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카운트에 withdraw에 이렇게 if 블록으로 막아놨던 if 문을 통해서 우리가 잔액이 부족합니다를 출력해 놓았던 이 내용을 실제로 저희가 이 예외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오버드래프트 익셉션이라는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예외 처리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제가 클래스를 만들 건데 오버드래프트 익셉션이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버드래프트 익셉션이라는 이 클래스는 제가 정의하고자 하는 예외 클래스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희가 첫 시간에 예외 클래스의 이 기존에 제공되는 계층 구조를 봤을 거예요. 자, throwable 있고 throwable 밑에 exception 클래스 그리고 error 클래스, exception 클래스 밑에
런타임 익셉션, 그다음에 이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 이렇게 나뉘어서 되어 있는 그 구조를 봤는데요. 자, 저희가 예외 클래스를 만들려면 첫째,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함으로써 제가 정의한 저 클래스 또한 예외 클래스의 한 종류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익스텐즈 합니다. 익셉션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해요. 그리고 생성자를 정의합니다. 자, 오버드래프트 익셉션이라는 생성자를 정의하고요. 스트링 예외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예외인지 그 메시지를 생성자로 받아서 자, 부모 클래스의 슈퍼 생성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줄 거예요. 자, 클래스는 이렇게만 정의할 겁니다. 예외 클래스를 보면 이 예외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보시면 생성자, 익셉션 생성자와 이 지금 보시는 이 익셉션 클래스만 보시면 생성자들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스로우볼까지 올라가 보시면 이제 이 스로우볼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볼 게 이 디테일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 슈퍼 생성자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면 스로우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디테일 메시지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 메시지를 찍어주세요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클래스에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줄 때 이 디테일 메시지란 내용이 출력이 돼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드는 이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는 이 정도 수준의 코드로 예외 클래스를 정해요. 중요한 건 익셉션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한다라는 것. 이렇게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해야지만 try catch 블럭에서 캐치 블럭에 이 파라미터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클래스가 됩니다. 즉 캐치 블럭일 때 그 소괄호의 파라미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클래스들은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버드래프트 익셉션이라는 이 사용자 정의 익셉션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카운트 클래스에서 이 부분을 잔액이 부족한 부분을 예외 처리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if문은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else 블럭을 뺄 거고요. 자, 저희가 if else로 감싸 놓은 이유는 예외가 이 if문이 수행이 돼도 자, 코드를 조금 변경할 건데 자,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거냐면 자, else 블럭을 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죠.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해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 아래의 구문이 수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코드를 수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구현 코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잔액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10,000원이라는 돈이 빠져서 마이너스 5,000이라는 잔액이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예외 처리로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예외를 발생시킬 거예요.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이때 사용되는 키워드가 throw라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new 오버드래프트 익셉션 메시지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익셉션 클래스들, 예를 들어서 null point exception이라든지, IO exception이라든지, 이런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예외가 발생하는 시점은 JVM이 알아요. 그러니까 JVM이 만약에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예외를 발생시켜 주고, 그리고 그 예외의 정보를 예외 클래스로 캡슐화해서 캐치 블록으로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는 예외가 발생하는 시점을 누가 아냐면 저희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 예외를 발생시켜라. 그리고 그 예외가 발생됐을 때 그 예외의 종류는 무엇이다라고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throw라는 키워드는 예외를 발생시켜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만약에 밸런스가 머니보다 작을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켜라. 그리고 그 예외의 종류는 오버드래프트 익셉션이고, 그리고 이 오버드래프트 익셉션이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어떤 예외인지 그 메시지를, 그 오버드래프트 익셉션의 메시지를 담아 준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해서 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출력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hrow를 하고 나니까 빨간 줄이 나오죠. 근데 보면 unhandled exception이라고 나와요. 오버드래프트 exception은 우리가 사용자 정의 익셉션으로 정의하는 그 순간 체크드 익셉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도 안 되게 이 안에서 이 try 캐치 하면 안 되겠죠. 예외가 발생하는 시점에 바로 처리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메소드 옆에다가요. throws 오버드래프트 익셉션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예외 처리와 관련된 구문 try, catch, finally 그 외에 제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throws와 throw예요. 그러면 throw는 방금 알게 됐어요. throw는 뭐라고요? 예외가 발생하는 시점에 예외를 발생시켜라 라는 키워드이고요. 자, throws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성하고 있는 이 withdraw라는 메소드 내에서 예외가 발생했는데, 예외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 처리를 내가 하지 않고, withdraw 메소드 내가 하지 않고, withdraw를 호출한 곳에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던져주는 거예요. 즉, 나를 호출한 곳에서 예외 처리할 수 있도록 나를 호출한 곳으로 예외를 던져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throws overdraft exception을 하면 withdraw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곳에서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돌아갔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동일하게 예외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자, 처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상 없이 5,000이라는 돈이 찍혔어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래에 try 블록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외가 발생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예외가 오버드래프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만들어놨던 잔액이 부족합니다의 이 메시지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 익셉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print stack tra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런 예외가 발생했는지가 이렇게 라인 단위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찍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카운트 계좌에서 이 다음의 작업들이 진행이 안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예외 처리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우리가 이후에 저희 4강 끝나면 이제까지 2강, 3강 마무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트래블 클럽이라는 클래스 이 구현 프로그램을 리팩토링도 하고 또 필요한 기능들을 더 추가할 텐데 그때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어떤 if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외 처리로 다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트래블 클럽을 못 찾았을 때 클래스 not found 이
클럽 not found exception이라든지 뭐 이런 예외 처리 클래스로 바꿔서 변경을 진행할 건데 그때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좀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자, 예외 클래스,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하고요. 그리고 이 예외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생성자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throw 키워드, throws 키워드. throw 키워드는 예외가 발생했음을, 즉 예외를 터트려주는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throws는 해당 메소드에서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호출한 곳으로 예외를 던져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 이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 이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 보시면 쉽게 예외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